10만 구독자, 20만 팔로워, 팬이 많으면 뭐 광고, 협찬 이런 거로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냥 유명세가 부러워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수천 명의 온라인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 유명세와 수입이 정비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300명, 400명 정도의 찐팬을 보유한 사람이 이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돈을 버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없이는 많은 팬들을 보유하더라도 큰 돈 버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냥. 또한 이게 별다른 탤런트가 없는 일반인이 이미 유명해진 기득권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인플루언서들의 수입을 제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연한 기회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합해서 한 70만 팔로워를 보유한 탑급 인플루언서분의 콘텐츠 마케팅 자문을 만나서 해드렸어요. 썸네일, 제목, 콘텐츠의 방향성, 채널의 컨셉 전부 다 제안을 드렸는데 진짜 똑똑하신 분이라 6시에 끝났는데 바로 그날 늦은 시간까지 다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적당히만 뭐 참고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자기 주관을 앞세우지 않고 나보다 전문가인 사람 말을 일단 수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잘 되실 게 보입니다. 그렇게 적용만 했을 뿐인데 진짜 단 하루 만에 조회수가 3배 폭발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건 제 실력 자랑 겸 근황이었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도 과거부터 좀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은 광고 협찬 가격이 뭐 거의 300에서 한 1000만원? 그 이상까지도 다양하다고 들었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의뢰를 해주신 분의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이 컨셉으로 진행하는 모든 경쟁업체들의 수입과 구독자 조회수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인플루언서라고 꼭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걸 행사해서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 사진이나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면 10만, 100만 이렇게 조회수 나오니까 이걸 파급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구독자, 조회수 이건 다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보는 데이터를 조금만 더, 남들보다 진짜 한 끗만 더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그 이면을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돈 버는 게 맞죠. 하지만 변수는 뭐냐면 구독자들조차 안 보는 글, 사진, 영상일 수 있고, 영상을 클릭하더라도 10초 안에 다 이탈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유명해져서 돈을 벌기 위한 반드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고로 전환시킬 카테고리 선택. 두 번째, 광고주를 역지사지. 세 번째, 결을 확장. 1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 광고로 전환시킬 카테고리 선택. 저는 마케팅, 사업, 교육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수강생들이 90% 이상 대표님들이에요. 이분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할 아이템부터 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업한다고 뭐 사업자 등록증 파고 뭐 SNS에 나 이제 사업한다 뭐 떠벌리기 전에 뭘 팔지부터 정하라고.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유명세를 얻는 유명인, 인플루언서는 뭘 파는 걸까요? 내가 구축해놓은 이미지를 기업에 파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거나 전담 모델로 지정될 경우 제품의 인지도가 좋게 올라가서 광고 효과를 보겠죠. 그 카테고리로는 정말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 패션, 숙박, 자동차, 게임, 주식, 헬스 등등이 있겠습니다. 트렌드는 돌고 돌기에 어느 카테고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명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흥미를 갖는 영역이 좋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행 가는 걸 정말 극혐하는데 호텔 리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광고주의 입장을 역지사지하기. 한 가지 카테고리로 채널의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광고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컨셉을 어떻게 구독자에게 전달할지 고민을 해볼 차례입니다. 전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중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전문성이라는 요소예요. 우리는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고한 좀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최근에 핫한 유튜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피터 사이즈라는 50만에 가까운 패션 유튜버인데 제가 자주 보거든요, 이분 채널. 아마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 영상이나 한번 봐보세요. 동네 형처럼 보이는 컨셉으로 간지, 오라잇 뭐 이런 찰진 유행어를 만들어가면서 유쾌하게 패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뤄요. 그런데 이분도 전문성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이 컨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본인부터 다 소화해내고 구독자들의 패션을 분석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웬만한 스타일리스트보다 상식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이면에는 수많은 국내외 패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런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패션 브랜드가 이번에 신상으로 런칭한 티셔츠를 인플루언서한테 리뷰 광고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은 팔로워가 엄청 많은 대신 그냥 이 옷 이쁘다, 재질은 어떻다, 추천한다 이러고 끝나고, B라는 사람은 이 옷을 통해 어떻게 코디를 해야 하는지 핏별로, 체형별로, 트렌드별로 다 설명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봐요. 무조건 B라는 사람에게 광고를 맡기는 게 브랜드의 인지도도 잘 유지될 거고, 광고를 시청한 사람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구매 전환율도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이미지를 파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이미지에 전문성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이걸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비춰질지 역지사지로 꼭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광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뭐 퍼포먼스나 콘텐츠 광고를 진행할 때 자신의 타겟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노출이 되도록 수많은 테스트 작업을 거쳐요. 몇십 개의 콘텐츠의 결만 보더라도 이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맡기면 효과를 볼지 말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 피터 사이즈 이분이 국내 탑급 쇼핑몰 무신사 스토어에서도 이번에 광고 협찬을 맡은 거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결을 확장시키기. 결이라고 하니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를 잘 하시려나? 음식이랑 자동차랑은 뭐 그 장르가 아예 다르죠. 그런데 음식이랑 호텔이랑은 장르가 통하는 면이 있어요. 호텔 안에서 시켜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호텔 레스토랑이나 뷔페의 음식들이 판매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수주받을 계획이 있는 광고에 결이 맞는 대로 1번에서 정했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야 내 콘텐츠를 좋아하는 팔로워, 구독자들이 일관되게 커져요. 이렇게 해야지만 인지도의 퀀텀 점프라는 게 가능합니다.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콘텐츠의 지속성 때문이에요. 아마 콘텐츠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래 말을 진짜 공감하시겠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초반에는 다룰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중반 이후로 가면 소재가 고갈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나 콘텐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방하는 이유예요. 진짜 쥐어짜도 예전만큼 파급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결이 맞는 퍼스널 브랜딩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확장을 시켜야죠. 1번에서 여러가지 카테고리 예시로 나왔던 것 중에서 이번에는 요식 쪽으로 들어가서 더들리라는 16만 음식 리뷰 인플루언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호텔 레스토랑의 컨텐츠로 시작해서 대부분 프리미엄의 느낌이 나는 고급 요리들을 리뷰해요. 그러면서 결이 맞는 연쇄 콘텐츠로 호텔 숙박 리뷰도 함께 하죠. 제가 볼 때 요식 콘텐츠 중에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빙수야, 이런 최근의 먹방 BJ 유튜버들이 자주 다녀온 핫한 키워드의 대중적인 음식들도 소개를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의 이미지가 손상이 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차라리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고급 요리에 곁들이는 술까지 섭렵을 해버리면 훨씬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식, 와인, 호텔, 프리미엄 끝판왕. 결국 온라인의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건 파급력을 가졌다는 소리고, 단지 그냥 파급력이 아닌 한 컨셉에 대한 파급력이라면, 그리고 그게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광고 수입의 단가가 끝도 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돈 많이 번다 라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비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먼저 컨셉을 정하고 거기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저냥 유명한 사람보다 훨씬 파급력이 생겨버립니다. 또한 이게 별다른 탤런트가 없는 일반인이 기득권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